어제 저녁 기습적인 폭우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한때 서울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등이 운행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찜통더위가 시작됩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바퀴 높이까지 들어찬 물살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강이잖아. 어떡해.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국회대로 경인 1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안양철로 고척 지하차도 등 서울 시내 저지대 도로 7곳이 빗물이 들이차면서 한때 통제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서남 서부권과 동부권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6.5mm의 폭우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천구 88mm, 영등포구 87mm 등 비가 쏟아졌습니다. 불광천과 도림청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 5곳도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시간당 80mm 가까이 내린 많은 비로 곳곳에 무릉덩이가 고여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찰 정도로 하천이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비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기찻길 곳곳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 구간, 또 영등포역에서 구로역 구간 KTX와 일반 열차가 어제 저녁 7시쯤 약 20분간 운행이 멈췄습니다. 빗줄기는 밤이 깊어지면서 비로소 얇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9시 전 지역 호우특보를 해제했고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 반이 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시민들은 열대야를 쫓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작년보다 왠지 더 더워진 느낌이 드는 게 원래 그냥 실내에서도 잘 버텼는데 이제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폭염경보는 계속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하던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경북 문경시 마성면의 한 농로에서 9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숨진 남성은 어제 아침 8시쯤 밭일을 하러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자분이 이제 거기를 아침에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냥 거기 숯불에 누워 계셨어요. 비슷한 시각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서도 80대 남성이 풀밭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체온이 높은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주말 새 경북에서만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9일 사이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255명이며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2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이 65살 이상 고령층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도 바깥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노인분들은 애초에 체구도 작고 기저질환도 많고 탈수도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을 피하거나 어떤 증상에 둔감하기 때문에 일단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소지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어지럼증과 두통, 메스꺼움, 식욕부진 등의 증세를 보이면 곧바로 더위를 피해 서늘한 곳에서 쉬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회복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철근 누락이 원인으로 꼽혔죠.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더니 1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채령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입니다. 당시 LH가 발주한 공공주택 단지로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는데 주차장 천장을 받치는 기둥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GS건설은 순살자의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LH와 함께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 같은 철근 부족 문제가 곳곳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조사했더니 모두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 전단 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10개 단지는 설계가 미흡해 철근이 빠졌고 5개 단지는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로 4개 단지는 정밀안전 점검을 추진 중이고 1개 단지는 현재 보안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0개 단지는 현재 입주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 전에 보안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 모두를 한치 의혹 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원장과는 관련자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해 철근 누락 여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잠잠하던 코로나가 여름 휴가철이 오자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부터 또 재유행이 올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7월 셋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25만 3,800명으로 전주 대비 35% 급증했습니다. 6월 말부터 4주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19일엔 신규 확진자가 4만 7,029명, 겨울 재유행 정점이었던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대로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오늘 발표되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만 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힘든 여름철에도 이 정도인데 날이 추워질수록 감염 확산도 빨라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오는 가을부터 또 한 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을 문제로 지목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XBB 1.5는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이 맞기 힘든 신종 변이입니다. 오는 10월 정부가 XBB 변이를 막을 새 백신을 제공할 계획인데 그 전까진 개인 방역밖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8월부터 대형 의료기관 등에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하기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이달 마지막 주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완화 계획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여야가 지난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 자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협의합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해 청문회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언론장악 의혹과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이어 부인이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까지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방통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가 적절히 답할 것이라며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공당의 옳은 자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YTN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지명 이틀 만에 언론장악 본색을 드러냈다며 법적 조치를 들먹이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